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단단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진실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을 때의 충격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이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 피를 나누고 태어난 존재라는 강력한 유대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믿어왔던 그 사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그 파편 속에서 믿기 힘든 비밀과 비극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엮인 거대한 거짓말이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했던 한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아들의 출생의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가족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와 삶의 아이러니를 다시 되새기는 지혜와 뼈아픈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대 후반의 순영 씨입니다. 순영 씨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 딸 윤희와 아들 동민이를 키워낸 분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고 순영 씨는 두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여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윤희는 착하고 밝게 자라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민이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동민이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지만 총명함으로 순영 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동민이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유난히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국적인 분위기의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친정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좀 더 활동적이라 햇볕에 그을렸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순영 씨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동민이도 어느덧 40대 초반의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입사하며 순영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동민이를 위해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공부에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함께 밤샘 공부를 했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밤새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고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며 곧 손주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소박한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민이가 갑작스럽게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의사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중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영 씨는 두말할 것 없이 내 신장이라도 떼어줘야지 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윤희도 모두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순영 씨는 동민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아껴 키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윤희는 물론 순영 씨까지 동민이와 혈액형은 같았지만 유전형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건넨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출생 당시 미숙아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녀가 입양아는 아니신지요? 의사의 말은 순영 씨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뱃속에서 10달 품어 낳았는데. 하지만 동민이가 어릴 적부터 보여왔던 미묘한 불일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부가 너무 까무잡잡했어. 다른 가족들처럼 희지 않았는데. 눈도 어딘가 이국적이었어. 순영 씨는 의사의 말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의문점들을 떠올렸고 동민이의 출생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순영 씨의 이야기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병원 기록 보관소에 정식으로 출생 당시 기록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순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수십 년 전 누렇게 바랜 종이 문서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출생기록부와 신생아 출생기록 차트. 그녀는 자신의 이름 옆에 쓰여 있는 아기의 정보와 또 다른 산모의 이름 옆에 쓰여 있는 아기의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체중 2.1kg, 미수가. 그 옆에 다른 산모 이름 밑에는 신생아 체중 3.5kg, 우량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분명 자신이 낳은 아이는 미수가였고 한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여준 동민이의 출생 당시 체중은 3.5kg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낳은 아이는 2.1kg이었는데 왜 우리 아기의 체중이 3.5kg로 되어 있지? 병원 기록을 더 깊게 파헤치면서 순영 씨는 자신의 산모 수첩에 적힌 당시 담당 간호사의 서명과 출생 기록부에 적힌 동민이의 담당 간호사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병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다른 아기 중 하나가 우량아로 잘못 표기되어 태어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민이는 그녀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순영 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허위였고 40여 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한낱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아들이라 부르며 키웠다니. 내 친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 동민이를 향했던 순수한 모성애가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순영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의 친아들을 찾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보상과 함께 뒤바뀐 아이들의 행방을 찾아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친아들을 키운 부모님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상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영 씨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키운 부모가 다름 아닌 그녀의 죽은 여동생 순자 씨와 그녀의 남편, 즉 자신의 제부였던 것입니다. 순영 씨의 눈앞에는 과거의 조각들이 마치 찢어진 사진처럼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자가 동민이를 유독 아꼈을까? 왜 그렇게 지병을 앓는 듯 보였을까? 모든 의문들이 해소되는 순간 순영 씨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동민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름 아닌 순영 씨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즉, 동민이는 순영 씨의 남편과 처제인 순자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순영 씨가 출산했을 당시 남편과 순자 씨는 불륜 관계였고 순자 씨 역시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순영 씨의 아이와 뒤바꾸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고 마침 순영 씨의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자 그 계획은 더 쉽게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순영 씨의 손에서 동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랐고 순영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동민이는 사실은 남편과 처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 죄책감과 비밀 속에서 오랜 지병으로 시달리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영 씨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글자들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여동생과 그리고 내가 키운 아들이 그들의 아들이었다니.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사실은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순영 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허위였고 40여 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아들이라 부르며 키웠다니. 내 친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 동민이를 향했던 순수한 모성애가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순영 씨의 남편과 윤희는 물론 동민이와 순영 씨의 친아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두 가족은 처음에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동민이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순영 씨가 아닌 순영 씨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순자 씨의 친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부정했고, 윤희는 사랑하는 남동생 동민이가 자신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불륜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엄마와 이모의 삶에 비탄에 빠졌습니다. 순영 씨 앞에는 가혹한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찾아 키우고 자신이 키운 동민이를 떠나보내는 것,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묻고 동민이를 끝까지 품는 것. 이 모든 비극의 진실 앞에서 순영 씨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아왔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철저히 농락당했고 가족의 의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동민이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병상에서 끝내 순영 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친부모를 향한 원망과 혼란스러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키우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었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친아들은 이미 다른 가족의 붕괴와 충격 속에서 홀로 세상과 단절된 채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남편에게서도 그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속이며 살아온 죄책감과 뒤늦게 밝혀진 진실로 괴로워했습니다. 순영 씨의 삶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었지만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해결책도 위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모든 사랑과 헌신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저 한없이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남은 삶을 뼈아픈 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거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개인의 어긋난 욕망과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고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위로가 아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